미안해, 모모치. 여러분은 햄스터의 수명을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면 대개 2, 3년 정도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집 햄스터는 반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오늘은 그 햄스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8살 아래입니다. 우리 집 햄스터는 그 여동생이 데려왔습니다. 정확히는 초등학생이던 동생이 애완동물점에서 울면서 떼를 쓰며 아빠에게 졸라 억지로 사왔던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같은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집에 온 녀석은 중가리아 햄스터라는 종으로 극히 일반적이고 작은 햄스터였습니다. 여동생은 그 아이를 모모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동생은 모모치를 굉장히 아끼며 열심히 돌봤습니다. 하지만 점점 질려가다가 한 달이 지나서 모모치를 돌보는 건 아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빠는 그럴 때마다 이제 동물은 안 키울 거야 라며 동생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무시한 채 여동생은 모른 척하면서 휴대전화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반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밤, 모모치가 움직이지 않는 걸 깨달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몸을 둥글게 하고 깔아놓은 집더미 속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모모치의 우리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빠는 누구보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던 게 기억납니다.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어서 나는 만져보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모모치에게 닿은 순간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모모치는 몸을 경련하더니 우리 안을 두세 바퀴 빙빙 돈 후 급수기에 머리를 박고 죽었던 겁니다. 모모치는 더 이상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에 멍하니 움직이지 못하는 저. 그 옆에서 여동생은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움직이지 않는 모모치와의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모모치를 마당에 묻어준 후 네가 만져서 죽었다며 욕을 먹은 저는 햄스터 우리를 청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심 부하가 치밀면서도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남은 먹이에 섞인 황록색의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미끈덩거리는 그것을 자세히 보니 그게 작게 썰린 아보카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모치에게는 해바라기 씨와 갈색의 먹이밖에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여동생의 인스타에는 한 장의 사진이 올려졌습니다. 모모치 옆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여동생. 사랑했던 햄스터가 오늘 천국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지금까지 고마웠어, 모모치. 동급생들에게서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평소보다 많은 좋아요 수. 몇 달인가 뒤의 일입니다. 저는 우연히 사람에게는 무해하더라도 개에게는 유독물질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걸 TV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햄스터, 아보카도를 검색.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중독, 경련, 호흡곤란. 아보카도는 모모치에게 있어선 독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족에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지난 지금도 마트 같은 곳에서 아보카도를 보면 제 몸이 경련합니다. 사토시의 요리. 얼마 전 본가로 귀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 본가는 도쿄 서쪽에 있는 도용단지라고 불리는 공동주택입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놓고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땡땡씨. 실례 좀 할게요. 인터폰 정도는 누르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더니 60대 정도의 노부인이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지? 노부인은 생글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머, 땡땡씨 아드님이에요? 처음 뵙네요. 부모님 안 계세요?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거실로 돌아오니 현관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자 사토시라는 분으로 1년 정도 전에 이 단지로 이사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몇 달 전 큰 짐을 나르고 있는 걸 아버지가 도와주고부터 이웃으로 친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로는 사토시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이도 없이 계속 혼자 살고 계셔서 자주 직접 요리를 해서 갖다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엌에 있던 엄마는 또? 라며 귀찮은 얼굴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지고 오는 음식이 모두 극단적으로 간이 싱겁거나 진하거나 해서 거절하진 못하고 받긴 해도 지금은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버린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엄마는 버리자고 했습니다만 사토시의 불우한 삶을 들었던 저는 조금 마음이 약해져 내가 먹을게 하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을 봤더니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고로케와 분홍색 타파가 보입니다. 뭐야, 맛있겠구먼 생각하면서 전자레인지에 돌린 고로케에 소스를 뿌렸습니다. 육즙이 넘쳐 흘러났습니다. 아무래도 닭고기를 넣은 고로케 같았습니다. 짙은 맛의 소스 덕분에 맛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어금니 쪽에서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으에! 입속에 고로케를 뱉어냅니다. 뭐야 이거? 뱉어낸 음식 속에서 긴 털과 손톱 같은 게 섞여 있습니다. 기분 나빠! 서둘러 양치를 하려고 욕실로 향했던 저는 그 이상은 고로케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홍빛 타파 안에는 왠지 흰쌀이 깔려있고 그 위에 녹색의 걸쭉한 뭔가가 뿌려져 있었지만 그것도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엄마가 타파를 돌려주러 갔다 오라고 해서 저는 사토시의 집을 방문합니다. 제일 안쪽 집에 사토라는 문패가 있는 걸 확인하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네. 하는 목소리와 함께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토시가 전날과 같이 생글거리면서 나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봉투 안에 들어있는 타파를 돌려줍니다. 저도 모르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주신 그렇게 이상한 털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러자 사토시의 웃음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더니 어차피 다 버리잖아. 하고 소리치더니 그대로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멍하니 벙벙했던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일 정도 후 제가 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무려 사토시와 만나고 말았습니다. 눈을 아래로 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안녕하세요. 벌써 돌아가요? 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글생글 웃으며 인사를 해왔습니다. 네. 겨우 대답하고 나서 저는 잊어버린 게 있는 걸 깨달은 척하고 일단 본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으로선 연말 귀성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유괴된 티. 귀신 같은 건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라며 삼촌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삼촌은 초등학교 무렵 친구 티군이라는 아이가 있어 학교에서도 밖에서도 같이 행동하면서 매일 같이 놀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티군이 사라졌습니다. 유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티군이 사라지기 전날 저녁 삼촌은 실은 티군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올 때 티군과 다른 한 명, 모르는 남자 어른이 숲길 방향으로 즐겁게 얘기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죠. 물론 삼촌은 티군 가족과 경찰에게 그 사실을 전했지만 멀리서 본 데다 이렇다 할 특징도 없는 남자여서 유력한 단서는 되지 못했습니다. 범인의 목적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조사도 난항을 겪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무런 진전도 없이 일주일 이상 지났던 어느 날, 저 그림 저런 색이었어? 교실 뒷벽에 학생 각자가 그린 자화상이 붙어 있었는데 T군의 그림만 모습이 이상합니다. 배경이나 표정은 변화가 없었는데 T군의 얼굴색이 묘하게 붉은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삼촌은 반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기분 탓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는 동안 점점 붉은색이 강해지더니 마침내 귀신같이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기분 탓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는 학생들은 없어졌습니다. 찾지를 못하니까 화가 난 거야. 분명 뜨거운 곳에 있어.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T군이 구체적으로 뭘 전하고 싶은지는 결국 알 수 없었죠. 다만 T군은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있다, 괴로워하고 있다 라고 삼촌은 느껴지며 눈물이 나올 만큼 가슴이 아팠답니다. 이 그림은 T군의 부모님이 갖고 있는 게 좋겠다가 되어 교실에서 없어집니다. 그로부터도 전교생이 역전이나 번화가에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포스터를 붙이기도 했습니다만 전혀 효과 없이 범인과 이어질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네요. 지금까지도 T군은 실종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 T군은 이 세상에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며 삼촌은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일로 인해 전학을 가게 된 삼촌은 T군네 집에 작별 인사를 가자는 엄마의 말로 내키지는 않아도 엄마와 함께 T군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도 자주 먹고 가고 자기도 했었던 추억이 많은 T군네 집을 본다는 게 괴로웠죠. 초췌해져 다른 사람처럼 변한 T군의 엄마가 나온 현관에서 삼촌은 무심코 오른쪽에 있는 거실을 들여다보다가 벽에 붙어있던 그 T군의 자화상을 보고 이내 외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보고 말았던 것을 마음 깊이 후회했습니다. T군의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천국에서는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한다고 삼촌은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즐거운 투어링. 지금 회사에서 정말 싫은 상사가 있어. 있는 그대로 말하면 징글맞게 끈적끈적 몸을 만져와. 생리적으로 거부감이 들어 일을 나가는 게 고통스러웠어. 뭔가 기분 전환이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망가진다. 부서져 버릴 거야. 그러고 보니 올해 여름 너무 더워서 그렇게 좋아하는 오토바이를 탈 기회가 눈에 띄게 줄어버렸네. 내가 타는 오토바이는 250cc짜리의 1기통 포장도로 전용. 굉장히 가벼운 오토바이로 다루기도 쉽고 머플러에서 나오는 배기음도 굉장히 좋아. 장마가 거치고부터 바로 너무 더워져서 아까 말한 대로 오토바이를 탈 기회가 없어졌지만 유튜브에 모토블로그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 역시나 에마에 올라타고 싶어지지. 역시 재밌을 것 같아. 다음 휴일에 오랜만에 산으로 끌고 가자 라고 생각했어. 야마나시현의 어느 능선길은 종점이 산중 호수로 되어 있는데 가는 도중 테크니컬한 커브길이 계속돼서 천천히 달려도 굉장히 즐거워. 그리고 이 능선길에는 어떤 예의랄까? 다들 즐겁게 행하는 게 있다니까? 어떤 건지 말한다면 굉장히 간단해. 서로의 오토바이가 지나쳐갈 때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거야. 아에라고 부르는 것 같아. 서로에게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무사거와 안전을 기린다는 뜻이라고 해. 일은 쉬는 날이 되어 오늘은 아침부터 에마에 올라타고 능선으로 고고. 날씨도 좋고 쾌적하게 목표인 능선으로. 도중에 지나치는 라이더들에게서 야해를 받고 나도 부끄러운 듯 야해를 돌려줘. 위험해. 너무 재밌어. 일의 스트레스도 그 순간은 잊혀지잖아? 맞아. 나도 지나치는 라이더에게 야해를 날려보자. 그렇게 생각했어. 분명 즐거운 일일 거야. 오! 반대편에서 기종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른 스포츠 오토바이가 다가오고 있어. 엄청난 속도를 내는 것 같아.
거리로 봐서 100m 정도 될까? 슬슬 손을 들어도 좋을 거리라고 생각됐지만 마침 도로가 커브길이 되고 있어. 하지만 이 즐거움의 흐름을 잃고 싶지 않았던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야해를 날린 거야. 분명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 봐. 저래도 될까? 그 속도에서 양손을 번쩍 들어서 내 야해에 반응을 해준 거야. 엄청 즐거워. 오토바이는 최고야.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잠시. 방금 스쳐 지나간 오토바이가 옆눈으로 공중에 떠 있는 게 보였어. 당연히 오토바이는 날아가고 라이더는 땅바닥에 몇 번이고 내리쳐져 엉망이 되고 있었어. 몸의 관절은 엉뚱한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고 결국에는 가드레일을 넘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 머릿속이 새하얗게 됐어. 내가 손만 안 들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자 몸이 떨려왔어. 그냥 기분 전환하러 나온 건데 스트레스를 더 늘려버린 것에 대해서도 화가 치밀어. 주먹이 떨렸어. 주위를 둘러봤더니 다른 라이더는 아무도 없어. 어떡하지?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토바이를 달려 귀갓길에 올렸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버린 걸까? 그 상황에서는 아마 후회로 시달렸어. 이름도 모르는 라이더분,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 감정이 뒤섞이고 눈물이 나. 이 절망적인 정신에서 유일한 구원은 직장 상사가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될까? 어딘가에 산속에서 죽어 있었다는 걸 들었어. 몸은 뼈가 다 부러져서 완전히 뒤틀려 있었다고 해. 나는 그 부거를 듣고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